박상로 선생님, 강남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남주 선생님, 박상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박상록 선생님,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예,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성 담낭 질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낭암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승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승하 선생님.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아마 계속해서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담낭 성근 종증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낭 성근 종증, 선이라 하는 것은 글랜드라 뜻이죠. 아데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요, 이거는 근육이란 뜻이죠. 근육, 마요, 그게 선근, 마토시스, 마요마토시스, 정식증이죠. 그래서 담낭백의 글랜드하고 근육이 정식하는 병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는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피스 앱세리움이 이 안으로 디프 인바지네이션, 그러니까 안으로 담낭백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또 브랜칭, 이렇게 브랜칭 가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프로리퍼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머슬이 정식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라고 합니다. 이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는 지위 아데노마이마토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닉, 일반적인 심플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에도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많이 정식될 때가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라고 명칭을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비월이 두꺼워지고 안에 담낭백 안에 다이버티큘럼이 생기죠. 이 다이버티큘럼 안에 바일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슬러지 또는 조그마한 결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를 지비 다이버티큘로시스, 그것도 다이버티큘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콜레시스타이티스 그랜줄라리스 프로리프렌스, 그랜드가 정식한 콜레시스타이티스, 또 아데노마이마토스 하이퍼플라시아, 뭐 다 일종의 담낭 성근 종증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기술에 있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 로켓탄스 게이스 오브 사이너스는 다이버티큘럼이죠. 일종의 다이버티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앱세리움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바지네이션 되는 거죠. 요 인바지네이션 되고 브랜칭 되는 것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가 됩니다. 자, 병리 기전은 뭐 아직 완전히 규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담낭 내강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 압력이 높아지는데 취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앱세륨이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빠져 들어가고 이것이 브랜칭하고 주위의 머슬이 하이퍼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바일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든지 스톤이 저류되고 이것이 이제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담낭백이 이렇게 인바지네이션 되느냐? 원인은 첫째는 이 담낭백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없습니다. 다음에 머슬청이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슬청은 보통 소화관은 이 서큘라 머슬하고 롱지 머슬인데 담낭은 컨트랙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큘라 머슬이 만 있고 롱지 머슬이 없죠. 그러니까 서큘라 머슬하고 롱지 머슬이 있으면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이 머슬 사이에 틈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서큘러 머슬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에피세리움이 안으로 머슬 사이로 파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로켓탄스 게이쇼 사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이 안 좋은 것이 여기에 이제 인플레메이션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시로사만 뚫고 들어가면 바로 바깥으로 염증이라든지 암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암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를 않지요. 예. 그래서 이 담낭의 세그멘탈 타입, 특히 이 올드 에이지에서는 이 골스톤의 인시던스가 높아지고, 또 골스톤의 GB 캔서의 리스크도 높아지게 됩니다. 타입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많습니다. 디퓨저 타입은 이 전체가 다 인볼브 됩니다. 디퓨저 타입이죠. 그 다음에 푼달 타입, 푼두스에 생기는 겁니다. 요걸 또 포칼 로컬라이즈 타입이라 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포칼 타입, 로컬라이즈 타입 이런 거는 이제 주로 푼두스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타입은 국소적으로 생긴다는데, 국소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이제 푼두스에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즈 타입 중에서 푼두스에 생긴 푼달 타입입니다. 이런 푼달 타입은 요 안쪽에 이렇게 헤미스피어릭 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딤플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탈 타입, 세그멘탈 타입은 한 세그멘트에 생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세그멘탈 타입은 우리가 푼두스나 여기에 푼두스에 생기거나, 또는 디스탈 3분의 1 요게 잘 생겼는데, 요게 애뉴라 스트릭처를 생기는 거죠. 애뉴라 스트릭처가 생긴다. 그래서 애뉴라 타입은 이렇게 바디에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세그멘탈 타입은 푼두스 또는 여기에 바디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탈 타입은 조금 용어가 광범위하고, 바디에만 이렇게 생기는 것은 요거는 세그멘탈 타입 중에서 애뉴라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탈 타입은 푼두스, 바디까지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 것이 세그멘탈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애뉴라 타입은 이 요쪽에 타입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세그멘탈 타입은 바디에 푼두스하고 바디에 이렇게 걸쳐가 있는 걸 세그멘탈, 애뉴라 타입은 바디에만 있는 거고, 푼두스 타입은 푼두스만 있는 거죠. 푼두스에 있는 요걸 이제 로컬라이즈 타입이라고 합니다. 로컬라이즈 타입. 이게 세그멘탈 타입은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제너라이즈 타입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 보면 GB 아데노마이마티스의 전체가 다 있는 게 GB 아데노, 푼두스에 있는 거. 세그멘탈 타입은 푼두스에도 있고 이렇게 바디에도 걸쳐가 있는 거. 여기 세그멘탈 타입. 푼두스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건 애뉴라 타입 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GB월 시크닝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켓탄스키 A숍 사이너스가 하이포 에코익 시스트로 보이는 수가 많고,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를 좀 더 잘 보려면 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보면 좀 더 관찰이 됩니다. 이후에서 관찰하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면 좀 더 해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푼달 타입 있죠. 푼두스에 이렇게 있는 푼달 타입, 이렇게 푼두스 타입이 있고, 안에 푼두스 월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보면 로켓탄스키 A숍 사이너스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저에코 안에 점상 고에코가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골스톤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메테일, 두꺼워진 벽에 코메테일 에코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초음파빔이 요 로켓단스키 에이시옵 사이너스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죠. 물론 이제 로켓단스키 에이시옵 사이너스도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 안에 스톤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있으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칼라 도플할 때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세그멘탈 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푼두스하고 바디에 이렇게 생기는 게 세그멘탈 타입이고 여기에 이제 바디에만 생기는 것은 요건 애뉴라 타입이 되겠습니다. 애뉴라 타입. 요거는 보시면 푼두스 바디 다 생기니까 세그멘탈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너라이즈 타입은 이렇게 디퓨저하게 전 담낭백에 둘러싸고 있는 전주성으로 두꺼워졌습니다. 여기에 코메텔 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메텔 에코. 아데노마요마토시스 하기도 하고 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 아데노마 초음파 석유는 국소적 전반적 담낭백 비율가 보이고 담낭백 내 계실의 낭종이거나 낭종 안에 고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후방 음영 섀도를 동반할 수 있고 코메트 텔 에코도 보일 수도 있고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이 안에 스톤이 클 때는 섀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코제닉 포사이가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거는 코메텔 에코고 이런 것은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다음에는 GB 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폴립에서 관찰될 때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서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느냐 제일 중요한 크기죠. 그 다음에 단발성이냐 다발성이냐 대체로 이제 다발성은 비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톡이 있느냐 없느냐 스톡이 있는 것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양성이 많죠. 다발성 스톡이 유경성 경이 있는 거 스톡이 있는 거 내부가 이제 로뷰레이트 하느냐 not 로뷰레이트 로뷰레이트 하는 것이 이제 볼록볼록한 분엽상 이런 것이 이제 대체로 표면에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내부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 호모지니어스한 것이 이제 조금 말리그너시 헤테로지니어스가 호모지니어스냐 헤테로지니어스 요거는 이제 말리그너스 비나인의 감별은 크게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 안에 있어 해부학적 조직학적 특성입니다. 로켓 안에 어떻게 침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내부 에코가 중요하죠. 고에코 연결은 비나인이고 아이소 에코나 또는 저에코 때는 말리그너시 됩니다. 그 다음에 용종 내부에 저에코 점이냐 고에코 점이냐 요걸 콜레스테롤 폴립은 고에코 점이 많이 생기죠. 저에코 점이 생기는 혹시 머슬이라든지 커넥티브 티슈가 정식되면 저에코 점으로 보이죠. 담석을 동반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찰이 되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스토크가 있기 때문에 좀 떠가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폴립이. 그래서 폴립 중에서도 우리가 말리그너시는 어떤 것이 말리그너시냐? 대체로 이제 이 말리그너 리스크는 3에서 8%인데 이거는 조금 과장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이즈가 일단 10mm 이상 되면 suspicious 말리그너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말리그너 10cm 이상, 10mm 이상, 1cm 이상이 됩니다. 18mm 이상 되면 책에는 15mm 가는 데 있는데 이럴 때는 데피니트하게 말리그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사일 폴립은 세사일 폴립.
이제 스토커에 있는 폴립은 10mm 이상 되더라도 비나인이 많지만 셰사일 폴립 이렇게 셰사일 스토커 없는 이런 폴립은 1cm가 안 되는 경우에도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그레시브한 경우에는 말리그넌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몰 폴립이 반드시 비나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몰 폴립도 아주 레어하게 말리그넌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주 작은 폴립이지만 GB 캔서 중에서 안으로 폴리포이드 타입은 아주 초기에는 스몰 폴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발성이 말리그넌시는 없죠. 다발성 콜레스테롤 폴립이 많습니다. 모양이 셰사일 스토크가 없는 걸수록 말리그넌시의 리스크가 높습니다. 아까 말을 조금 바꿔 이야기했습니다. 포미니 로브레이트가 말리그넌시고 스무스가 비나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일 때, 그 다음 골스톤과 동반되면 말리그넌 리스크가 높아지고 프라이머리 스크lerotium 콜란자이티스가 동반될 때는 아무래도 말리그넌 리스크가 높습니다. GB 폴립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드물게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나 인플레메이터리 폴립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폴립이 생기는 기전은 담낭내관에 콜레스테롤이 이 안으로 담낭백으로 들어가게 되면 앱세리움 들어가면 담낭백 혈관에서 이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이 콜레스테롤 엔갈핑이가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내강으로 돌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데노마입니다. 아데노마는 아주 드물죠. 아주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은 대개 직경이 1, 2cm 크기의 단발성 용조로 보이고 스토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토커 없는 것이 아데노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면은 매끄러운 융기성 병별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로브레이트 마진이 말리그넌시고 스무스한 거는 비나인을 하는데 아데노마도 비나인이죠. 물론 말리그넌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고 이제 에코가 문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에코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높지만 이거는 아데노마 선조직이죠. 그래서 에코가 간실질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담낭백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간보다 높고 담낭백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마 말리건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의 담낭 점막은 정상이 됩니다. 주변에 담낭 요 있는 주변에 담낭백이 두꺼워지거나 내부에 저에코 반점이 생긴다는 것은 그랜드가 정식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이런 거는 이제 암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폴리콜레스테롤시스입니다. 콜레스테롤 정이라 하는 것은 아주 폴립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담낭백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 사실 우리 초음파에서는 요거 침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코메텔 에코가 보이거나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이면 담낭백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됐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폴립은 이제 안쪽으로 정식이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콜레스테롤은 5mm 이하의 다발성 용종으로 보이고 스토크가 있습니다만은 스토크의 크기가 작아가 스토크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포면은 원형 또는 약간의 엽상 형태가 보이죠. 그리고 스무스하거나 약간의 로비레이팅 에코는 주로 고에코로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나 커지면 이제 에코가 감소하게 됩니다. 안에 고에코 반점이 있죠.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민영 쌤 콜레스테롤 폴립 고에코이죠.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이 좀 큽니다. 크니까 이 에코가 좀 작을 때보다 훨씬 그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1.1cm 되니까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인지 혹시 말리그넌시 감별이 좀 어려운 정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플로팅 해가
뜨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담낭 결석하고 간별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 요 놈은 콜레스테롤 폴립인지 이 스톤인지 간별이 어렵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스토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용종이 이렇게 저에코가 되면 관찰이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담낭 용종하고 주위에 바이올 슬러지하고 겹쳐져 버리면 더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데노마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을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사실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이제 아데노마는 1에서 2cm, 1cm 이상 되죠. 콜레스테롤 폴립은 0.5에서 뭐 2cm까지 있을 수는 있죠. 스토커가 있는 경우. 그러나 2cm까지는 드물고 0.5cm에서 1.5cm까지 범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데노마는 단발성이고 폴립은 다발성입니다. 스토커가 콜레스테롤 폴립은 대부분 스토커를 가지는데 아데노마는 스토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면이죠. 콜레스테롤 폴립은 대부분 스무스 마진이죠. 폴립이. 그러나 가끔 마이크로 로뷰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노마도 마찬가지로 스무스한 병변이지만 간혹 옆상이 구별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내부는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 간실질보다 높고 아데노마는 간실질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담낭백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폴립은 1cm 이상 돼버리면 뭐 에코가 떨어지니까 아데노마하고 뭐 거의 같은 소견을 보입니다. 내부에는 콜레스테롤 폴립은 점상 고에코이가 되고 여기는 내부에가 저에코 반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감별의 포인트는 크기가 좀 1cm 더 크다. 단발성이다. 그 다음에 에코가 간실제보다 에코가 좀 비슷하거나 높지만 담낭백보다는 낮다. 내부에 무에코, 저에코의 반점이 있다. 여기 이제 아데노마하고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폴립할 때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뭐 책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거 참 외울 수도 없고 이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책에는 폴립이 보이면 크기가 2cm 이상이면 이거는 뭐 콜레스텍토미 해야 되고 1cm 이상이 되면 복강경 콜레스텍토미 하라. 6에서 9cm를 볼 때는 심톰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심톰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콜레스텍토미 해야 되지만 심톰이 없을 때 골스톤이 동반되면 수술하는 게 좋겠다. 5mm 이하일 때는 심톰이 없을 때는 그냥 팔로우하고 심톰이 있을 때는 수술을 5mm 이하이라도 수술을 고려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래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심톰이라 하는 것은 빌리아리 타입, 빌리아리 콜릭이거나 코먼 닥터 옵스트럭션이거나 콜란자이티스거나 리크런트 판크레아타이티스죠.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은 여기에 서저리 인디케이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애매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심톰이 있고 심톰이 있다 하는 것은 대부분 폴립 위에 아마 폴립 때문에 심톰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대부분 스톤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폴립이 있고 6mm 이상 되고 스톤이 있고 증상이 있다면 폴립 때문에 수술한다보다는 스톤 때문에 수술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서베일런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결국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책에도 결국은 가이드라인은 10mm입니다. 10mm 이상 되면 우리가 수술할 것을 고려한다. 6mm 이상 되고
신비리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이지가 좀 많고 스톤이 동반되고 또 심톰이 콜레스테롤 심톰이 있을 때 이거는 폴리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한번 고려한다. 특히 폴립이 이렇게 스톡이 없고 C사일 폴립일 때 혹시 그 폴립이 아니고 어리 집이 캔서일지도 모르니까 수술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드리죠. 작은 폴립 이렇게 코메텔 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803의 가빠이 부처님입니다. 이 가빠이 부처님은 석굴암의 부처님보다 훨씬 더 앞에 만들어진 부처님이죠. 이렇게 이 참 머리에 이렇게 가설 쓰고 이 인자스러운 얼굴로 저쪽에 남쪽으로 보는데 이 부처님이 보시는 눈이 자애로운 눈이 보리 부산 쪽입니다. 부산 경남 쪽, 부산 쪽을 보시죠. 그래서 이 가빠이가 있는 참배하러는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산에서 셔틀버스가 있어가 부산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 300객을 태운 버스가 가빠이 역에 와가 803 역에 오셔가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걸 이 300객을 다시 버스에 태워서 부산을 한 바퀴 돌고 손님을 승객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입시철에 아주 대성황을 이룹니다. 저도 책을 내거나 또는 뭐 특별한 부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빠이 부처님에 가서 부처님 앞에 시주하고 절을 합니다. 절에 어쩌든 간에 내가 잘 되기를 기복진앙이죠 합니다. 근데 가빠이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룩한 들어주시니까 여기에 가서 참배할 때 이 참 시주했다고 한꺼번에 여러 개 소원을 말하지 마시고 딱 한 번에 한 가지 소원만 이렇게 발복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박상로 선생님이 오셨네요. 질문 좀 부탁합니다. 그 GB에서 프록시말 디스탈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프록시말 디스탈 아까 나왔죠. 프록시말 디스탈. 이제 아까 보면 프록시말은 집이 4개, 4부분이 프록시말이고 푼두스가 디스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시면 고개가 푼두스가 디스탈이고 넥이 프록시말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혈관이 이제 들어가가 푼두스가 가장 혈류가 적게 가는 거죠. GB가 퍼포레이션이 잘 되는 부분이 푼두스입니다. 왜냐하면 푼두스 중에 블라스프라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스틱 아트리가 GB에 들어가 GB에서 넥 부분에서 쭉 퍼져가 푼두스로 가게 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박상님. 그 다음에 이성아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성아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집이 폴립을 할 때 제일 조금 당황스러운 게 주변 장이랑 겹쳐서 주변의 장이랑 겹쳐서 그게 구분이 이제 집이 병변인지 주변의 병변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집이가 찾기도 제일 쉽지만 또 푼두스 부분하고 집이 넥 부분하고 좀 관찰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제일 문제가 특히 푼두스 경우에 푼두스 주위에 장안이라든지 다른 모멘툼이라든지 메센트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 어떨 때는 집이 병변인지 주위의 병변인지 구별이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포지션 체인지를 해봅니다. 슈파인에서 레프트 라테랄, 라이트 라테랄 하면 집이가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게 되면 주위 장기하고 겹치는 것이 풀려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변을 합니다. 그리고 GB에 특히 이제 푼두스의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하고 우리가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도 엄격하게는 크로닉 콜레시스 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크로닉 콜레시타이스는 점막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고 머슬은 머슬큘러 하이퍼트로피보다는 머슬 청근지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그래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좀 더 월이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포가랗게 두꺼워지고 월이 많이 두꺼워집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 항공창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예. 예. 저는 뭐, 그 세실, 그 폴립이, 그 세실 있는 경우에는 그 캔서하고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던데. 채살 예. 타입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GB 캔서 타입에도 월이 두꺼워진 거, 폴리포이드 타입, 그 다음에 완전히 매스 리프레이싱 타입 이랬는데 이 이제 아주 작은 뭐 GB 캔서 처음에 무코사의 생기가 아주 초기에서는 이게 GB 캔서인지 GB 폴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임초에도 정례가 있었는데 아주 GB 폴립이 처럼 보이는데 아주 작은 거죠. 크기가 한 5mm 안 됐는데 스톤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그거 GB 캔서로 생각하니까 수술을 안 하고 스톤이 있어가 스톤 때문에 수술했는데 그 돌출해 있는 폴립처럼 보이는 부분이 담낭암이었어요. 그게 담낭암의 스테이지 완전 극히 초기였죠. 담낭 결석을 수술했는데 보니까 거기 담낭 폴립이 담낭 아주 초기 어리 암이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초기는 뭐 우리가 진단에 감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는 강남주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강남주 선생님. 예, 예, 가끔 지비를 볼 때 예. 그 벽이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하나도 안 보이고 돌만 이렇게 후방 에코랑 나올 때 그게 어떤 WS 사인입니다. 그래서 캔서랑 막 이런 게 겁이 날 땐 CT를 일단 찍는데요. 예. 그런 경우가 일단 진짜 담낭벽이 완전히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 CT를 바로 찍게 하는 게 나은지 한 얼마 있다가 추적 검사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일단은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WS 경우에는 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트의 한 형태인데 집이 내 스톤이 여러 개 스톤이 꽉 차고 그 다음에 콜레시스타이트니까 담낭벽이 두꺼워지죠.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스톤이 보이고 스톤과 담낭벽 사이에 이 담낭 내강이 일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섀도우가 있죠. WS 사인은 이런 것은 담낭이 내강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 담낭 내강이 위축해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담낭에 스톤이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담낭벽이 두꺼워질 때 우리가 그냥 전주성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두꺼워질 때는 일단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포카하게 두꺼워졌거나 주위를 인베이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하고 GB 캔서하고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낭벽이 스무스하게 균질하게 두꺼워졌을 때 이거는 문제가 크로닉 콜레에 가깝지만 담낭벽이 불규칙하게 두꺼워지고 주위로 인베이전한 소견을 보일 때는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하고 월시크니스 타입의 GB 캔서 구별 안 되니까 CT를 찍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CT 찍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작은 흑영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오늘도 부탁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아, 예, 흑영 선생님. 그 다음에 질문 부탁합니다. 큰흑영 선생님, 큰흑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예, 폴립 때 예, 사이즈 폴립 때 수술 인디케이션이 예. 사이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즈죠. 길이는 짧은데 1mm 이하인데 최사일 개수가 타입. 많은 거는 예? 개수가 많은 거는 많은 큰 거는 상관이 비나인 없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오신 분 한 10개 정도 있어서 잘 그러면, 몰라서 예,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그냥 전원했는데 갔다 왔더라고요. 그냥 예, 체크만 하자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단은, 예, 경우는 계속 항상 카운트를 해야 되죠. 개수 10개니까 되게 정신없더라고요. 그 10개나 뭐 9개나 뭐 8개나 뭐 그게 그거죠. 뜬금없어요. 별 의미가 없죠. 음. 10개냐 8개냐 뭐 우리 일단 3개 이상 되면 멀티플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말리그넌시 비나인 이런 거 가능성이 많죠. 치는지. 말리는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담낭 안으로 여러 군데에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가지고 폴립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뭐 러프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 크기가 10cm, 1cm 이상 돼, 10mm 이상 되면 일단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5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0mm가 안 되고 5mm 이상 될 때, 요거는 애매하죠. 이럴 때는 멀티플이 아니고 싱글이거나 또는 셰사일 타입, 스토크가 없거나 또 골스톤을 동반해 있거나, 골스톤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전에 빌리어리 콜릭 심통이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에이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뭐 젊은 사람 20대, 30대 이런 거는 집이 캔서 거의 없죠. 에이지가 50 이상일 때, 이럴 때 이제 인디케이션을 찾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책마다 다 틀리고 의사마다 다 틀리고, 또 뭐 의사마다 수술을 좋아하시는 외과 의사한테 가면 뭐 100% 수술하러 갈 거고, 내과 의사한테 가면 수술하지 말고 두고 봅시다. 그렇죠. 근데 수술을 권할 때 이제 우리가 콜릭 페인이 문제지, 디스펩시아 환자들이 가끔 이제 스톤이 발견되면 자기가 디스펩시아 심통을 이 폴립이나 스톤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환자가 하죠. 그러면 수술해도 하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도 폴리시스템 계속해서 소화불량이 잔존하죠.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스톤하고 폴립이 있어가 수술했는데 수술해도 전혀 정상이 똑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서 좀 우리가 환자의 걸 보고 우리가 좀 수술을 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양이 적어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악성 종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작은 흑연 선생님.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